자, 오늘 명제를 나갈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집합 문제까지 다 풀었지. 집합과 좀 더 그 집합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는 우리 방학 끝나고 나서 내신 대비할 때 그때쯤 다루도록 하자. 근데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바이블이랑 스펙트럼에 나와 있는 집합 정도를 여러분들이 다 소화해낸다면 학교 시험은 다 커버가 될걸? 사실 그래.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자 이거지. 더군다나 여기 문과를 갈 학생들도 있지. 이제 그 학생들은 이 범위가 수능 범위지. 그래서 수능 기출 문제들도 한번 좀 다뤄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한다는 거지. 사실상 이미 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내용들은 다 다뤘다고. 자, 명제도 이제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명제. 첫 번째는 명제의 참거짓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가 뭐냐 이거지, 그치? 명제와 조건이라는 용어가 나오겠다. 첫 번째, 그치? 명제. 명제를 뭐라고 하죠?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이야기하죠. 책에도 나와 있어, 그치? 참과 거짓을 분명히 판별해야 돼, 그치? 저 들판의 꽃은 아름답구나, 그치? 이거는 참 거짓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아름답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죠? 누가 봐도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린 명제라고 한다고. 그죠? 1 더하기 1은 3. 그죠? 그 명제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조건이라는 용어가 나오겠다. 조건. 조건은 변수가 들어간다고. 그죠? x는 6의 약수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죠? 그럼 이 자체로는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죠. 조건 자체로는 판단할 수 없는데 조건 말 그대로 그지? 조건인데 x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되거나 혹은 거짓이 되는 그치? 그런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조건은 명제 아니야? 아니가 되겠죠. 그치? 아니라고. 자, 근데 6의 약수 뭐 있냐 x는? 그러면 틀리는 거지. 우린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풀마 1, 2, 3, 6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조건이 없고, 자, 세 번째는 진리 집합이 나오겠다. 그치? 진리 집합이라는 게 뭐지? 이러한 조건을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들만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서는 진리 집합 뭐가 되겠어? 풀마 1, 풀마 2, 풀마 3, 풀마 6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그리고 이제 수학자들이 이 명제라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인데,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하는 요 식은 거짓인 명제죠. 그치?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를 알파벳 소문자로 쓴 거야. 스몰 p 이렇게. 스몰 q는 그죠? 뭐 할까, 그지? 그지? 뭐 1은 3의 약수, 그지?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1은 3의 약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명제인데, 이렇게 다 쓰기 불편하니까 수학적으로 간단한 기호로 이렇게 쓰겠다. 명제를 나타내는 이런 기호를 뭐라고 한다? 간단한 소문자로 쓰겠다.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 R이라는 조건문으로 쓸 수 있겠죠. PQR, 뭐 ABC, 알파벳 소문자로 쓰겠다고. 알겠습니까? 다시. P라는 조건이 있어, 조건. 뭐라고 할까? X는 X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그치?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퀄 0. 이렇게 써놨대. 조건이지, 그치? X가 2나 3이면 참이 되는 거야. 그치? 2나 3이 아니면 거짓이죠. 이건 조건이라고 쓰고, 이러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집합의 기호는 내가 뭐라 했어? 알파벳 대문자를 쓴다고 했잖아. 그치? 이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은 알파벳 P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쓰죠? 2, 3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명제, 조건, 진리집합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겠죠. 알파벳 소문자를 간단하게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명제의 부정. 자, 두 번째는 명제나
조건의 부정 이렇게 쓰겠죠. 부정. 그죠? 부정. 기호를 어떻게? 예를 들면 P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에 부정을 하는 거지. not P 이렇게 쓰겠다. 물결 표시 하나 해주면 되겠어. P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렇게 그지? 요런 놈. 요런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의 부정은 not P라고 쓰고 not P는 뭐라고 하겠냐? X는 말이야. 그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알겠죠? not P라고 우리 읽을 때 뭐라고? 그치? not P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건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게 조건이잖아. 지금 이 형태에서는. 명제에서도 마찬가지야. 그치? 만약에 이제 Q라는 명제가 있는데 1 더하기 1은 3이다. 그치? 요건 거짓인 명제잖아. 그치? 그러면 not Q는 어떻게 쓴다고?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다.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그쵸? 자, 근데 한 가지 봐봐.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얘는 참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명제에 있어서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나눈다고. 그러니까 명제에서 뭐 조건도 마찬가지지만, 그치? 본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 녀석이 완벽한 반대쪽 경계에 있는 놈이잖아. 그죠? 본명제가 거짓이면은 부정은 참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간에 걸치는 놈은 없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부정을 쓴다고. 부정에서는 본명제가 참이면 부정은 거짓이 되고, 본명제가 거짓이면 그치? 뭐 부정은 참이 된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잘 지켜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죠, 여러분? 이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그치? 조건이 있고 조건의 부정이 있고,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은 대문자 P였고, 그치? 이 부정, 이 조건의 부정이라는 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지? P의 여집합이 돼버리겠죠. 그러지 않겠냐? 얘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놈은 2랑 3을 제외한 값들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진리집합과 명제, 진리집합과 그치? 조건이 같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이 되겠다. Do you understand? 발음이 너무 안 좋지? 자, 세 번째는 조건 명제가 나오겠다. 조건 명제. 조건 명제는 뭐냐면은, 그치? 우리가 두 개의 조건 자체로는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다 그랬지. 그치? 근데 두 개의 조건을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시켜버리면 이게 명제가 돼버린대. 무슨 말이야? P라는 명제가 있다. 그치? X는 2의 약수. Q라는 명제가 있지. X는 6의 약수. 이렇게 써놨대. 그치? 이거 명제 아니야? 명제가 아니잖아. 그치? 이 자체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지.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야. P이면 Q이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그치? 뭐뭐이면이니까 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겠죠. 그치? 뭐뭐이다니까 결론을 쓰겠죠. 가정과 결론으로 두 조건문을 연결시켜 버렸을 때 그 게으른 수학자들, 게으른 게 아니고, 그치?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야, 수학자들. 그래서 이거를 또 기호로 어떻게 쓰죠? 어떻게 쓴다? P이면 Q이다를 명제, 그치? 조건 기호로 써서 이렇게 화살표 하나를 연결시켜 놓겠대. P이면 Q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자. X가 2의 약수이면 그 X는 6의 약수냐?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그치? 이때는 참 거짓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가정과 결론으로 연결돼 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명제가 돼 버린다고. 그러한 명제를 뭐라고 한다? 조건 명제라는 용어를 쓰겠다. 이해되겠습니까? 하지만 조건 명제가 항상 참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X가 여기 R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치? X는 뭐 3의 약수 이렇게 써놨어. 그치? 그럼 P이면 R이다. 이건 참이냐? 2의 약수이면 3의 약수야? 그건 아니죠. 그치? 이처럼 참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화살표를 2개 그어주거나, 혹은 그죠? P이면 Q이다 할 때 동그라미를 쳐주거나 이렇게 쓴다고. 알겠습니까? 대부분 2개를 그어준다. 이게 거짓일 때는 어떻게 해? 이렇게 그어줘도 되겠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안 그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이구나. 그래서 조건 명제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가정,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조건 명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 명제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냐? P이면 Q이다의 부정. P인데 Q가 아닌 거지. 그치? 예를 들면은 2의 약수인데 3의 약수가 아닌 수들이 있죠. 뭐 있냐? 2 있잖아. 1은 2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3의 약수가 되는 거잖아. 그치? 2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런 녀석들. 그죠? 이런 부정을 만족하는 집합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사실은 다시 쓰면 뭐야? 그치? P이지만 Q가 아니다. 그치? not Q이다. 요 놈은 뭐라고 쓰겠어? 진리집합으로 쓰면 뭐냐? 뭐뭐이지만 그리고지 그리고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책에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P이면 Q이다의 이 명제에 명제니까 여기다 거짓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녀석의 진리집합은 뭐지? 양쪽으로 화살표 써놓은 건 똑같다는 거야. 그치?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러면은 P이면 Q이다의 이 명제의 진리집합은 뭐겠어? 요 녀석의 그치? 부정이니까 이 부정의 부정이 얘지. 요 녀석의 부정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뭐겠냐? P 여집합 합집합 Q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도 명제로 쓰면 뭐겠어? 이거는 뭐지? not P, O와 Q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냐? 한 번쯤 명제를 깊이 공부한 학생은 P이면 Q이다의 진리집합이 무엇이냐? 그놈이 not P, O와 Q라는 사실을 한 번쯤은 봤을 텐데 그 녀석이 나와 있는 과정을 한 번도 책에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야. 요건 정리해놔야지. 자, 4번은 모든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지.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영어로 말하면 all, 그죠? 어떤은 some이 되겠죠. 서로 반대 개념이 되겠다. 그제? 이 명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부정과 얘네들은 부정의 관계죠, 그죠? 예를 들면 부정 관계로서 얘는 부정 관계야. 이를테면은 모든 x에 대하여 그죠? p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어떤 조건 px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죠? 이 명제의 부정은 어떻게 되냐, 그치? 의 부정. 어떻게 바뀌지? 모든의 반대니까, 그치? 어떤 x에 대하여 px, 그치? not px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도 어떤으로 바꾸고 px도 not px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녀석들이 좀 헷갈리니까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치? 이게 이제 부정의 정리. 그치? 부정의 유형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그치? 그리고의 부정은 뭐겠어? 그치? 또는이지, 또는. 혹은, 그치? 적어도, 혹은 무엇 이거나 이런 뜻이 되겠죠. 그치?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등호의 부정은 뭐야? 등호. 그치? 화살표 이거 부정으로 연결합시다. 등호의 부정은 뭐냐? 부등호냐? 등호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 녀석의 부정은 뭐야? 반대로 되면서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의 부정은 뭐지? 그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리수의 부정은 뭐겠어? 무리수가 된다고. 그치? 근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 전제 조건은 실수지, 그치? 전제 조건은
실수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다섯 번째는 그치? 짝수의 부정은 뭐지? 홀수가 되겠죠. 전제 조건은 뭐겠지? 어떤 수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연수? 정수, 그치? 여러분, 약수랑 배수라는 그런 개념들을 다루는 수의 범위가 정수에서요, 정수.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자연수에서만 생각했다고, 그쵸? 근데 우리 나중에 정수론이라는 부분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약수, 3의 배수, 뭐 2의 약수 이런 것들은 다 정수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네들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상혁아 열심히 적어. 더 있단 말이야. 적어놔. 책에다 적어놔. 책에다. 여섯 번째는 그러면 음수의 부정은 뭐겠냐? 상혁아 음수의 부정이 뭐겠어? 규민아 음수의 부정이 뭐겠어? 0. 음이 아닌 수야. 그럼 양수는 안 되냐 이거지? 왜 0이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냥 다시 말해서 A가 음수의 부정은 뭐지?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양수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것의 부정은 뭐야? X는 Y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요놈은 X는 Y가 아니거나 또는 Y는 Z가 아니거나 또는 그치? Z는 X가 아니거나야 요거라고. 이해되겠습니까? 좀 차이가 나지. 적어도 하나는 무엇 모두 이다의 부정은 뭐겠어? 모두 무엇이 아니다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렇게 나오나? 그치? 9는 어떤의 부정은 뭐지? 그렇지, 모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좀 헷갈리지 않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논의할 문제들이 이게 모든 학생은 수학 시험을 본다 이런 명제가 그러니까 명제가 있대. 모든 학생은 수학 시험을 본다. 이 녀석의 부정을 하나만 이야기해봐. 모든 학생은 수학 시험을 본다. 어떤 학생은 수학 시험을 보지 않아? 그렇지. 좋아. 그것뿐인가? 하나 또 얘기해봐. 모든 학생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그거는 부정이 아니지. 전혀 다른 문장이잖아. 모든 학생은 수학 시험을 본다의 부정은 어떤 학생은 수학 시험을 보지 않는다이기도 하죠. 그지? 그러면 수학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존재 자체도 부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다룰 만한 내용은 없다. 정리되지? 넘어갑시다. 예전에 썼던 거야? 네. 이야. 예전과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미치겠다 아주. 그럼 안 되지. 네가 설령 그렇다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진짜네. 기분이 살짝 나빠지려고 그래. 아까 조건명제는 없었잖아. 조건명제 진리집합 그거 있어?
나피와 큐 어디 있어? 아 여기요. 아 거기 있냐? 아씨. 기분이 나쁜데? 뭐예요? 뭐?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다의 부정. 아니 이거 순서 7, 8, 9. 어떻게? 9. 아이. 10이 뭐야? 요거지. 요거다. 뭐래? 명제 내용 자체가 없어서 그래. 오늘은 명제 다 설명하고 예전에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증명 문제 있잖아. 증명 몇 가지를 좀 더 우리가 또 확장시켜서 설명하도록 하자. 자, 두 번째는 명제라고 했는데 그지? 조건 명제. 조건 명제의 역, 이, 대우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죠? 첫 번째는 뭐지? 명제의 자꾸 그지? 조건 명제의 역, 이, 대우인데 자, P이면 Q이라는 이런 명제가 있대. 조건 명제. 그치? 이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요 놈을 가정과 결로만 바꿔놓는 경우 있죠. 그치?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 앞뒤를 바꿔보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 역이라고 한다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조건문을 부정시켜 놓는 거.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바꿔놓은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이라고 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를 바꿔놓은 거. 그치? not Q이면 not P이다로 이렇게 바꿔놓은 걸 우리 뭐라고 하죠? 대우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결시켜보자. P이면 Q이다가 있겠고 요게 본명제래. 본명제. 그러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바꾸는 걸 이거 역관계가 되겠죠. 여러분 not P이면 not Q이다로 바꿔놓은 게 대우가 되겠고 그렇죠? 아니 이가 되겠고 not Q이면 not P로 바꾼 게 대우가 된다고. 그럼 뭐라고 써야 되지? 요 놈을 뭐라고 한다고? 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요 놈은 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이죠. 얘네들끼리는. 요렇게는 또다시 뭐? 역이 되는 거고 그렇죠? 요렇게는 뭐라고? 대우. 마찬가지 얘네들도 대우 관계가 되겠지. 그치? 자, 역이 대우 관계를 설명을 했어. 자, 두 번째는 역, 이, 대우의 참 거짓이 되겠다. 자, 우선은 여러분 잘 봐봐. P이면 Q이다. 그치? 이 조건 명제가 참이기 위해서는 P이면은 항상 Q이어야 돼. 그럼 요 녀석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녀석을 참으로 하는 진리집합이 있겠죠. 그죠? 그럼 P이면은 항상 Q여야 되는 거니까 P를 만족시키는 모든 X가 Q도 만족시켜야 된대. 그럼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은 이 대문자 P가 되겠고 만족하는 거지 대문자 Q인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과 집합과의 포함계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그 녀석들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면 된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한다? 우리는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 집합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는 이런 그림일 거냐? P가 있겠고 Q. 그죠? 그럼 우리가 P가 Q에 포함이 되면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은 어때?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녀석을 나타내는 명제는 뭐 있어? not Q이면 그죠? 이 녀석은 not P이다. 요 놈도 참이 돼버린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항상 P이면 Q이다는 명제가 참이면 얘는 당연히 참이지. 왜? P가 Q에 포함되면 그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것도 참이니까. 얘네들이 명제의 관계를 이야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 본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반드시 같이 참인 게 뭐지? 대우명제라고. 알겠죠? 본명제가 참인 거랑 대우명제랑 참인 거는 같은 관계. 대우라고 하지만 두 녀석은 어떤 관계라? 사실 동치관계인 거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야. 본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명제도 거짓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본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항상 역이 참이 되는 건 아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이냐? 맞잖아. 근데 역은 어때? 이등변 삼각형이면 정삼각형이다. 거짓이잖아. 그죠? 역이 거짓이었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본명제랑 대우명제만 그 참거짓 관계를 같이 하고 본명제랑 본명제랑 이는 서로 상관이 없는 관계야. 얘네 두 개가 그치? 얘가 참인데 얘가 거짓이야? 그럼 얘도 거짓인 거지?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되는 거라고. 알겠냐? 대우끼리만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진리집합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야. 이해되겠죠? 다 했네 뭐. 할 거 없다. 놀아야 돼. 자, 오늘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직명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야, 바이블 명제 숙제 맞냐? 봐봐 한번. 얼마나 돼? 예제는 몇 문제야? 8문제. 그 다음에 쭉 넘겨봐. 19문제. 얼마 없네. 뭐 금요일까지 다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 내가 숙제를 안 내줬으면 이번엔 좀 왕창 내줘야 할 거 아니야. 야, 스펙트럼 안 내준 걸 다행으로 알아. 어차피 스펙트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 충분 요건. 그치?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무슨 말이야? 조건 명제가 있잖아. 조건 명제 P이면 Q이다. 이 명제가 여러분 참이면은 듣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참일 때 그치? 우리가 요 녀석을 뭐라고 한다? P는 Q이기 위한, 그러니까 요 녀석이 주어질 때 얘가 뭐라고?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알겠죠? 요 놈은 뭐라고? 필요 조건이래. 더 큰 놈. 그죠? 진리집합 관계에서 이런 관계 있을 때.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P이면 그치? 명제에서 P이면 Q이다가 반대쪽도 성립하는, 양쪽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진리집합으로는 뭐냐? 이런 관계가 될 때야. 그치? 그럴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라고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이란 용어를 쓰겠다고. 완전히 똑같은 거야. 완전히 똑같은 거. 뭐 그거 할 내용이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요거를 시험하는 경우가 많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은 조건 명제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필요 혹은 충분, 필충을 찾기 위한 그치? 관계의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이거 찾는 방법이 뭐가 있냐? 가장 먼저 할 내용이 뭐지 우리가? 그냥 화살표를 써보는 거야. 화살표를. 그죠? 화살표를 따라가 보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치? P면 Q이다가 참이 되는데, 그치? 해봤더니 반대로 경우는 안 된다, 그치? X가 2의 약수이면 6의 약수이다. 참이 되잖아. 그죠? 근데 반대는 6의 약수이면 2의 약수가 되느냐?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화살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런데 이 화살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럴 때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지, 우리? 진리집합을 비교해야 되겠어. 그죠?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면 되는 거죠. 그죠? P라는 조건문이 포함한 진리집합과 Q라는 조건문이 가지고 있는 진리집합과의 포함관계를 따지면, 그치. P, Q 이런 관계가 돼?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뭐 충분조건, 필요조건 이런 식으로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잘 안 돼. 애매해.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 뭐 있어? P면 Q이다의 관계에서, 그치? P면 Q이다에서 이게 그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화살표로도 안 돼. 진리집합으로도 잘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대우를 써야 돼. 그치? 대우. 그치? 왜냐면은 잘 봐봐. P면 Q이다가 나오는데, 그치? 만약에 요게 참이야? 요게 참이야?
그러면 not Q지. not Q이면 not P에다가 내릴 텐데, 그치? 요 놈이 참이 되겠지.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야. 요 놈이 참이고, 그치? 요렇게가 거짓이야? 그러면 요렇게도 거짓이 돼버리겠지. 이해되겠어? P이면 Q이다는 not Q이면 not P랑 똑같은 거라고, 그죠? 요게 참이니까 요 놈이 충분 조건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요게 참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뒤집어서 얘네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찾아내야 된다. 세 가지. 근데 이게 2번이 제일 까다롭잖아. 2번 한번 예를 들어볼게. 얘를 한번 지금 지옥을 맛봐봐. 워밍업부터 할까? 여러분들 수준이 있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면 안 되겠어. 뭐래? 타이틀? 인생이 타이틀이야. 일단은 워밍업 먼저 하고. 워밍업, 여러분들은 하수들이라서 워밍업 해야 돼. 시끄러워. 야, 타이틀 문제는 다른 선생님들은 안 하냐? 네. 최영걸 선생님 안 해? 네. 우리 황 원장도 안 해? 아 저번에 했어요. 시험 말씀. 얼마? 그 치킨. 거의 크시네. 그 내가 그때 알려주지 않았었어? 여기 다 쓰고. 아니, 타이틀 문제 이제 하지 말까? 너무 사행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 그치? 야, 공부도 게임이야. 내가 공부 게임이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레벨업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실력을 쌓는 게 사실은 레벨업 하는 걸 레벨업. 경험치를 획득하는 거지. 그치? 응? 그래서 고가의 아이템도 팔아먹고 그러는 거야? 그치? 레벨업. 응? 레벨업 하란 말이야. 알겠어? 만렙이야 이미? 이미 만렙은 나고. 여러분들 아직 레벨, 그치? 겁나 하수들이야. 캐시템을 자, A, B, C는 집합이고 모든 문자는 실수다. 실수일 때 다음에 조건들을 찾아보는 거야. 자, 1번. x는 1은 x제곱은 1이기 위한, 그죠? 무슨 조건이다. 그치? 두 번째. x는 1은 x세제곱은 1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자, 세 번째. x, y, z은 0은 x, y는 0이기 위한 무슨 조건? 자, 네 번째. x, y가 정수. 그것은 x 플러스 y, x 곱하기 y가 정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치? 다섯 번째.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인 것은 x 더하기 y가 양수, x 곱하기 y가 양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치? 자, 6번. x, y, x 더하기 y 4인 것은 팔 아파. x는 2이고 y도 2이기 위한 무슨 조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0는 a는 0이고 b는 0이기 위한 아이, 팔 아파. B
적어놓고 풀어봐. 야, 이 테이블에 앉지 말고. 안 내려와. 앉지 마. 경고했어. 이래만 있었어. 절대 앉지 않습니다. 10분 안에 안 돼. 뭘 10년 안 돼. 아니 저 이거 푸느라고 아까 15분 줬는데. 들어와, 손 받았대. 내가 알았어. 또 누가 한 명 옮겼어? 이승. 다 풀었지? 답을 알려주지. 답을 알려주지. 뭐지? 충. 얘는 필충. 얘는 필. 충. 필충. 6번이니까 필. 7번은 필충. 이거 몇 번이야? 번호 안 써놨어? 왜 번호 지웠어? 7이지 7번. 8번이요. 8번인가? 필충. 9번 필. 10번 충. 11번 충. 궁금한 거 있어? 네. 4번이요. 이해돼? 다 맞았습니까? 4번 모르겠어요. 4번? 야, 왜 지웠어? 장난치지 말어. 4번이 저 충이에요, 충. 충. 그치. 1. 아이, 장난치고 있어. (4번) xy가 정수인 것은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가 정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이거지. 이거 4번 맞은 사람 선생님. 둘? 그러면 틀린 사람들 뭐라고 썼냐? 뭐라고 썼어 기서는? 저 필충이요. 필충? 지금 발레 하나만 들어주세요. x 더하기 y가 정수인 것은 정수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요 놈과 보는 거야, 그치? x랑 y가 정수면은 합이 정수랑 곱이 정수 이거 되지? 네. 합이 정수고 곱이 정수면은 각각 정수야? 예를 들면 x 더하기 y가 3, 그치? x 곱하기 y는 뭐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정수냐? 마이너스 5 이렇게 썼어. 두 수의 합이 3, 곱이 마이너스 5래. 방정식을 풀어봐.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가 되는 무리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두 무리수, 켤레 무리수 형태인데 더해서 3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5를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모든 문제는 실수하는. 그러니까 무리수. 무리수. 어? Do you understand? 그치? 또 10번. 6번. 6번이 좀 어렵지. x가 2보다 크고 y도 2보다 크면은 합은 4보다 크죠. 요거 되지. 그리고 두 수의 합이 곱보다는 작다. 요것도 되느냐? 이거 되겠지 대충. 대충 되지 않겠어? 자, 그런데 저렇게 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지, 그치? 일단은 요것이 되는 걸 먼저 보자고. 안 되는 거는 발레 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면 당근 x 더하기 y는 4보다 큰 건 되겠지. 그리고 또 x 더하기 y 요거 되느냐 이거지. 요것도 되느냐. 자, 넘겨주면은 그치? xy 빼기 x 빼기 y는 양수 이거 되느냐 이거지. xy 빼기 x 빼기 y 더하기 1은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x-1이고 혹시 y-1인데 이거 1 되느냐 이거지. x가 2보다 크고 y도 2보다 크면 요놈 1보다 크고 1보다 클 거 아니야. 1보다 큰 두 놈 곱하면 1보다 크겠지. 되겠지.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고 y가 2보다 크면 요것도 되고 혹시 요놈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된다고 돼. 그지? 근데 반대로 요렇게 된다고 해서 꼭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x 한 8? y는 1.9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그러면 곱하면 얼마야? 겁나게 크지? 곱한 놈은 더한 놈보다 클 거 아니야? 더한 두 놈은 4보다 더 크고. 근데 둘 다 2보다 크진 않지. Understand? 또 킬러 문제 못 내겠다 니들한테. 그치? 이것도 못 푸는데 이게 하수들 몇 번? 90, 10을 다? 내주세요. 네, 저희 어차피 못 푸니까 한번. 이게 누구지? 태워요. 태우? 우리 학원 임대인 닮았는데? 내주세요. 뭘? 문제. 어차피 못 풀 거야 니들. 그러니까 크게 한번 가시죠. 많은 거이고. 야, 내가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어? 어차피 못 풀면 이제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아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희망 고문이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내준다는 건 희망 고문이라고. 아니, 저희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요놈이 이게 필요 조건이니까 요거는 되는데 요놈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럴 때 필요 조건이 되겠죠. 우선은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의 집합의 위치 관계를 모든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이 요거라 그랬죠. 그치? 그런데 9번에서는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고 A와 B의 합집합 요 그림은 이건 원래 당연히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이야? 잠깐만 이거 잘못됐다. 그치? 요 그림이지 요 그림.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잖아. 화살표를 맞는 놈인 거니까. 그치? 이게 답이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이런 집합관계여도 얘는 항상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꼭 A랑 B랑 같을 필요는 없죠. 그치? 근데 반대로 A랑 B랑 같으면 이건 되잖아. 그치? 됐냐? 승희 이해돼? 승희 이해 안 간 표정이야 지금. 요거는 모든 집합이 성립해. 모든 집합일 때 요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A랑 B랑 같냐고? 아니지. 근데 반대로 A랑 B랑 같으면은 항상 이거 되지. 그 다음에 10번을 볼까? 10번? 10번 맞은 사람 없어? 어휴 하수들. 세 개의 집합과의 위치 관계겠지. A, B, C, C. A랑 B랑 C의 합집합이 C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 그치? 얘는 요거고. 그리고 이쪽은 뭐야? A교, 이거 뭐야? 왜 지웠어? A교 B가 C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A랑 B의 교집합은 여기지. 그치? 그놈이 C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X랑 Y의 교집합이 X라는 건 뭐야? X가 Y에 포함이 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랑 B의 교집합이 C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A랑 교집합은 B랑 교집합은 여기인데 여기 원소가 없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그럼 보자고.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세 집합과의 관계는 그치? 세 집합은 여기 원소들이 있고 혹시 지금은 여기 원소들이 있대. 지금 10번이지 10번.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포함 여기 있는 놈들과 그치? 여기 있는 놈들 보면은 포함 관계는 어때?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해되겠어? 그러면은 요 놈은 요거이기 위한 즉 요 놈은 요거이기 위한 뭐라? 충분 조건이 되겠지. 이해돼? 네. 재미가 없어? 반응이 없어? 너무 가식이야. 응? 다음 11번 볼까? 11번 맞춘 사람. 좀 있네. 11번 하지 말까? 네.
승현아 할까 말까? 해줘요. 너 마음을 얘기해줘. 해줘? 좋습니다. 이거는 그래 똑같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이 A라는 것은 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치? A가 B와 C의 교집합이 들어가 있대. A가 B와 C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다는 거니까 여기만 있다는 거네. 그치? 여기 원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치? 두 번째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뭐야 이거? 합집합이 A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A가 B와 C 합집합에 들어가 있는데 B와 C 합집합. 여기 원소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럼 끝났지 않냐? 이 좌변은 말이야 여기랑 여기를 나타내는 화학관계고 여기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예. 진도 나가야 되겠다. 아이씨, 할 수 있겠다. 실력 문제. 실력 문제 내봤자 니들 못 맞춰. 맞출 자신은 있어요. 자신만 있지. 응. 진짜. 못 맞춘다니까 니들. 타이틀 안 걸고 그냥. 굳이 못 풀어. 5문제가 있는데 5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까? 다 맞추면은 내가 맞추면요? 안아줄게. 다 맞추면 2,000원? 네. 그렇게 어려워요? 5문제니까 2,500원. 한 문제당 한 문제씩 아니면 5문제를 다 맞춘다는 조건하에. 그것도 어려워요? 어려워. 나한텐 쉬운데. 네, 5문제 다 맞추면 2,500원이에요? 아, 3문제 맞추면 1,000원? 아니야 없어. All or nothing이야. 다 맞춰야만 돼. 알겠어요. 아 싫음 말고. 아니, 그냥. 집합이 어렵지 집합. 금방 전에 집하고 어려운데 선생님 금방 전에 문제들보다 훨씬 어려워요? 아니 조금. 선생님 이거 선착순이에요? 조용히 답을 적어놔야 돼.
그 사람 있어? 시간을 좀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다 풀었어? 찝어서 맞출 가능성이 있구나. 봐봐 어디 있어? 틀렸어. 어디? 또 한 사람 누구야? 어디 있어? 틀렸어. 어디? 틀렸어. 아? 다 틀린 건 아니지. 어디? 어디 있어? 틀렸어. 그럼 얘도 했다. 누구? 어디? 봐봐. 틀렸다. 어디? 만원 걸 걸 그랬나? 어디? 틀렸어. 답을 적을게. 어차피 못 풀 테니까, 그치? 속상해? 적지마? 적어 말어. 저거요. 못 풀어. 일충이야? 왜 이거 손님이야? 이거다. 한개 맞았어. 거봐. 자, 다 설명해야 되냐? 이런 된장. 뭐래? 1번 거 볼까? 1번 거? 그러니까 1번은 A 교집합 C가 C라는 것은 이 말은 이제 C가 A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지? 네. 그리고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A에 포함이 된다? 네. 뭔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개의 그림을 그려보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을 보면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상황이죠. 네. 여기서 이제 A랑 C의 관계에서 C가 A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원소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네. 그지? 그리고 요 놈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서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지. 여기. 그리고 요 놈과 그리고 C의 합집합 여기지. 그치? 걔네들이 A에 포함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 원소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지. 자, 됐냐? 네. 여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여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네. 둘이 같네요. 됐어? 여기가 원소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모든 시간. 이해돼? 네. 아니 아까도 이 방법을 보여줬는데 이 방법을 못 썼어? 1번 맞았어요. 1번 맞았냐? 좋다. 응. 2번은 A, B, C 이렇게 있고 A, B, C 이렇게 있어. 자, B와 C의 교집합은 어디지? 여기랑 여기죠. 네.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랑 여기지. 그러니까 여기랑 세모라고 합시다. 여기랑 여기래. 그치? 그럼 B와 C의 교집합이 A와 C의 교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죠.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원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그리고 얘는 뭐지? B는 A에 포함이 돼야 돼. 겁나 헷갈리네. B가 A에 포함이 되려면 여기 원소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지? 근데 여기 원소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어려운데? 우선은 이렇게 봅시다. 우선 요 그림이 돼야 되는데 B가 A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 그림인데 A랑 B가 이렇게 있어. 그죠? 근데 C가 그냥 C가 아니지. 모든 C가 그래야 된대. 모든 C가 임의의 C에 대해서 그치? B와 C의 교집합이 A와 C의 교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잘 봐봐. 만약에 이 상태에서 C가 임의의 C니까 C가 전체 집합이든 어떤 특정한 부위든 아니면 공집합이든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만약에 C가 전체 집합이라면은 요거 뭐야? B지. 요놈은 뭐야? A. 그럼 B도 A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C가 공집합이어도 그렇다는 거지. C가 공집합이면 공집합 성립하겠지. 그죠? C가 아무 집합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C가 대충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C가 이런 집합이어도 B와 C의 교집합은 그치? 여기인데 A와 C의 교집합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면 임의의 C에 대해서도 임의의 C에 대해서는 만약에 A랑 B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난 상태에서 임의의 C를 그려버리면 A와 C의 교집합 부분 안에 B와 C의 교집합 중에서 포함이 안 되는 요 영역이 생기지. 그치? 근데 그놈이 생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되겠어? 안 된다고. 여기가 원소가 생기면 안 된대. 그러면 집합 B의 관점에서 이 부분에 원소가 아예 없어야 되겠죠. 말뜻 이해돼? 네. 그래서 B가 A에 포함이 된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이 녀석은 B가 A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이해 가는 사람 손 들어봐. 내려봐.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봐. 넘어가자. 이해 안 가는데 가는 척 하는 것 같아. 희승, 이해 안 가는데 가는 척 하는 것 같아. 마치 느낌이. 이해 갔어? 숙제는 뭐야? 바이블 전체야. 그 다음 3번. 3번 잘 이해 안 가냐? A가 C에 포함이 되고 B는 C의 여집합. C가 존재하는 것은 저 그림을 보는 거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A와 C의 교집합? 이게 뭐지? C가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A가 C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원소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리고 B는 여기잖아. 세 군데. 그치? 이해되겠어? B가 여기 세 군데인데 C의 여집합은 나머지 다죠. B의 원소가 여기 있으면은 B가 C 여집합에 포함이 되냐? 안 돼. 안 되지. 여기도 원소가 없는 상황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A랑 B의 교집합이 있냐 없냐? 없죠. 그러면 요거 되지. 그치? 반대로 A랑 B의 교집합이 없으면 이렇게 되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필충이라고 했으니까. A랑 B의 교집합이 없으면은 A, B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C는 이렇게 쓰겠지. 이해되겠어? 그럼 보는 거야. A가 그러한 C가 존재하는 A가 C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원소가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B는 C의 여집합, 여기도 원소가 없으면 되겠네. 뭐지? 그럼 원소 C가 존재하는 것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은 그런 C가 무조건 있어? 아 몰라. 나한테 묻지 마. A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C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 번에 연결시키면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연결시키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동집표현이 A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되는 거지? 이해돼? 응. 그래서 된다고. 필충되는 거야. 이해돼? 네. 뭘 이해돼? 이해되는 척 하면서. 이해 안 가지? 저게 그 A랑 B랑 공집합 그거라고요? 응. 내가 A랑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동집표현을 해주잖아. 같은 거 뭐 있어? A 빼기 B는 뭐요? A. B 빼기 A는? B. A는 어디에? B는 A. 이게 된다 그랬잖아. 지금 A가 B의 여집합이 포함이 되잖아. 그 사이에 C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외워. 응? 네. 그 다음에 하기 싫어진대. 점점 너무 복잡한데 이거. A가 B에 포함이 되는 거랑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맞추지 않았어? 4번은? 4번 패스. 그치? 5번? 5번도 맞췄어? A가 B에 포함이 되고 C는 D에 포함이 될 때 B랑 D가 공집합 관계야? 그럼 B랑 D가 떨어져 있다는 거네? B, D 이렇게 있고 B 안에 A가 있고 D 안에 C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요 놈과 요런 관계랑 그죠? 그리고 A랑 C가 교집합이 공집합 그리고 A랑 C가 그치? 요렇게 되는 거? 야, 요거이면은 요거는 되지. 그치? 근데 A랑 C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항상 요 그림이 돼야 되냐고? 아니요. 아니지. C가 이렇게 살짝 걸쳐 있어도 되는 상황이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충분 조건 맞죠,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A가 D에 포함이 되는 경우 이게 뭐냐면 요 놈은 요거 1대 그치? A가 D에 포함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된장 그치? 자, 잡아봐. 우선은 A가 B 안에 포함이 되겠고 그치? C가 D 안에 포함이 되는데 C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걸쳐 있어도 되잖아. 요렇게 떨어져 있어도 되죠. 그럼 요 밑줄 친 조건만 만족하는 경우 혹시. 근데 A가 D 안에 포함이 되려면 요런 그림으로는 안 되겠지. A가 D 안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러면 요렇게 D가 있어도 되지. 그리고 여기 C가 있어도 되고 C가 요렇게 있어도 되고 D가 꼭 B를 포함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림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그죠? 요게 D고 C는 어때? C는 D 안에 있으니까 C도 요렇게 생길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요거이고 요거인 경우를 써준 거야 지금. 그놈과 B가 C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 B가 C 안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요건 안 되지. 뭐야 이게. 이해했어요. A가 B가 C인 거 B가 C이면 B가 C 안에 들면 당연히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B는 D 안에 있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A는 B 안에 들어가고 C는 D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A는 D 안에 포함이 됐어. 이 녀석은 B가 C 안에 포함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 D 안에 C가 있잖아요. 근데 C 안에 B가 있으면 B 안에 A가 있는 거니까 D 안에 A가 있는 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필요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A가 B 안에 있고 C는 D 안에 있고 또 A는 D 안에 있어? 왜냐면 이 그림이잖아 이 그림. 네? 이 그림이랑 B랑 B가 C 안에 포함이 되는 거? 그럼 B가 C 안에 포함되면요 그럼
자동적으로 D 안에 B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D 안에 A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C 안에 들어가면은 이거랑 B가 C 안에 들어가면은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필요 헷갈리지 이게. 전제 조건인데 A가 D 안에 포함이 되는 거랑 B가 C 안에 포함이 되는 거는 어이씨. A가 D 안에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A가 D 안에 들어가냐? 아니요. 네. 아니 안 돼요.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A가 D 안에 들어가면 B가 C 안에 항상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냐고. 아니지. 근데 B가 C 안에 포함되면은 항상 A는 D 안에 들어가죠. A는 D 안에 들어가지. 이렇게 돼버리잖아. 아, 이거 어렵네. 맨 마지막이.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구나. 아이, 모르겠다. 어렵죠? 자, 증명이 남았는데, 증명은 다음 시간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으로 증명을 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